이제 예술분들이 거기서. 이제 조선의 가장 중요한 문화는 뭐야? 예술 경력의 핵심은 뭐야? 이거야. 무슨 문화? 서민문화. 서민문화가 뭘까? 서민들이 행위의 주체라는 거야? 아니면 향유의 주체라는 거야? 핵심 이유가 있어. 서민문화의 가장 포인트는 뭐야? 옛날에도 지배층 말고 일반 하층민들도 여러 문화 예술 활동에 종사하기도 했어. 왜? 다 시켰으니까. 가장 많은 광대는 누구한테? 하층민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도 서민문화 아니야? 아니야. 왜 조선왕실이 서민문화라는 거야? 그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게 누가 된 거야? 서민이 된 거야. 저 지배층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화를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된 거야. 그 누리고 즐기는 그들을 대상으로 문화를 만드는 거야. 서민문화 등장하는 계기가 뭘 것 같아? 왜 서민들, 가난한 이 하층민들도 문화를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됐을 것 같아? 문화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배가 불러야 돼. 배고프면 문화를 보는 게 없어요. 그지? 경제력 향상이야. 조선후기 그 사회 경제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문화가 있는 거야. 우리 경제력 향상인지 알 수 있어? 뭐가 향상됐어? 그럼 농업 생산력 봤잖아. 광장, 이양법, 광장 공부했잖아. 맞아. 농업 생산력도 올랐고 또 뭐도 봤어? 그럼 상공업도 발달했어. 배가 부른 거야. 그게 사회적 욕구도 올라오고 이제 문화적 욕구도 들어오는 거야. 사회적 욕구도 봤지. 신문지 동의한 거 봤잖아. 향조사에서 입을 내고 표현이 이빨이라 하겠네. 아무튼 행세하고 살고 싶어 했잖아. 향조사의 주도도 바뀌는 거 봤잖아. 지방의회도 인식이 바뀌는 거 봤잖아. 맞아. 이제 문화도 누리고 싶은 거야. 거기다 또 중요한 배경은 뭔데? 아는 게 없으면 문화를 누릴 수가 없어. 교육이 보급된 거야. 서당교육이 보편화야. 우리 뒤에 보면 김홍도의 서당도에 보는 것처럼 실제 누구요? 양반 자제들만 서당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제 하층민도 공부하는 게 보여. 두들겨 맞고 울고. 그러니까 문화를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 특징 나온 거잖아. 이제 향유의 주체가 양반뿐만 아니라 누구? 이제 그 이하, 양반 이하의 사람들도, 중위나 하층민들도. 맞지? 그래서 그들은 어째? 기존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굉장히 어째 비판적일 거 아니야? 양반 유선을 비판하고. 거기 가장 미학 중 하나가 뭐야? 해양미지. 풍자와 해학일 거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게 바로 뭐다야? 서민문화다야. 그 서민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뭐냐? 첫 번째 뭐가 있어? 판소리. 이제 조선이 이제 본격적인 판소리를 보는 거잖아. 판소리는 뭐 이렇게 구성됐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야. 어? 창이 아니래 뭐 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중요한 거 아니야. 아무튼 판소리는 알지? 이제 그러니까 판소리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 이때 보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신재효야. 우리 판소리 오면 제일 중요한 인물을 보는 게 신재효인데, 자 우리 가만 보면 지금 이게 좀 시험 문제를 친다면 되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 지금 우리가 이제 조선을 배울 때 개항 이후는 따로 근대사를 따로 배운다 했잖아. 근데 개항 이후 사람인데 지금 앞에서 배우는 게 있다?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봤던 동이 수세보원의 이재만 있잖아. 이재만은 언제 사람일 것 같아? 개항 이후 사람이야. 그가 동이 수세보원을 낸 게 아마 갑오기역쯤일 거야 아마. 참고로. 하지만 그 사람을 이 조선 후기편 보는 이유가 뭐야? 전통적 의학의 과정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서양의 의학이 아니잖아. 전통적 한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재만을 보기 때문에 조선 후기편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만은 들으면서도 개항 이전 사람이 아니야. 개항 이후 사람이야. 실제 신재호도 개항 이후 사람이야. 이 사람 고종 때 활용했던 사람이야. 우리 고종을 봐야지 이 신재호를 봐. 하지만 이 사람이 활동했던 문화의 장르는 뭐야? 우리 전통적 음악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 판소리 속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런 사람 몇 명 있어. 이재마도 그렇고 음악의 신재호도 그렇고 그런 미술의 장승업이도 마찬가지야. 장승업 들어본 적 있어? 옛날 영화도 찍었는데 최하선이라고. 최민식이 주연했다.
제발 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뭘 보는지는 좀 아시고, 응? 그 사람도 개항 이웃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도 전통적 해화, 우리 해화의 연장선에 보기 때문에 조선국이 여기서 보는 거지. 실제 살았던 시기는 언제야? 개항 이웃 사람이야. 개항 이웃과 관련된 인물이 3명이야. 이재만, 여기 나오는 신재요, 장승업 이런 사람들은 시기는 다 개항 이후라는 거 미리 말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 판소리를 정리한 거야. 이 사람이 6마당을 정리했다는데, 써주기는 몇 개야? 5개지? 빵빵가. 이것이 뭔지 유실돼서 모르는 것 뿐이야. 그 실제로 12마당이 몇 마당이 현재 몇 마당 된 거야? 5마당이 된 거야. 기록상 6마당 정리했다는데 그 하나가 빠진 거야. 5마당 된 거지. 되시죠? 그리고 그 밖에 공연도 나온 거지. 탈룰이 뒤집었으니 가면극 이야기. 원래는 이 가면극을 어떻게 했냐? 원래는 구세일종이야. 그게 이제 무대가 마련되면서 그 무대가 바로 뭔데? 산대야. 산대가 무대야, 무대. 공연은 무대. 하나의 독자적 장르로 발전해 갔다야. 그러면서 이게 어째? 하나의 민족 오락화돼 딱 나와 있지. 민족 오락이란 말은 이걸 즐기는 게 누구라는 거야? 그럼 민중, 서민들이 즐기게 됐다. 하층민들이 즐기게 됐다는 거야. 이럴 수 있게 누가 지원이 아끼지 않았다는 거지, 경제적으로. 누구?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 그대로 반영된 거야. 그래서 민중들이 이걸 즐기게. 아니, 이런 것들이 공연되려면 후원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경제 후원자가 있어야지 이게 문화가 발전하고 꽃을 필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런 사회 비판적 움직임, 이게 다 사회 비판적인 거잖아. 서민들 본인적으로 자각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글 소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한글 소설이 등장한 이유도 나와 있지. 왜? 교육이라니까. 뭘 알아야지 글을 읽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 인구도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인구가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찌 전문 작가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새 책들이 뭘 것 같아? 도서되어져. 이걸 되게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좀 그래. 이름이 음란서생이라고. 안 봤어? 음란서생. 가끔씩 케이블에서 아직도 안 봤냐고 틀어주긴 하는데. 한석규 주연. 조선국 후기 배경으로. 걔가 음란소설 써. 진짜로. 음란소설 쓰는 거거든? 그 사람이 아마 사원부 관리, 사원부인가? 그 청요직인데? 거기 다 청요직들이 나와. 이범수가 사원부 관리인가 기고 걔가 뭐예요? 홍문관 관리인가? 아무튼, 자기가 이렇게 되게 이 작가 좀, 시끄러워 해갖고, 그 조선인데 그 중요한 청요직 관원들, 3사 관원들을 집어넣고, 하나는, 야설 쓰고요. 야한소설 쓰고요. 하나는 야동 그리고요. 그 이범수가 야동 그리는 애야. 그래서 그 쓴 것들 갖고, 새 책자 도서되면 누가 판매순 1위 하나 고민하고 막 이러고. 진짜 조선기 풍경으로. 거기서 이제 그 한석규 그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장면도 나오고. 그 뻥 아니야? 그 조선후기쯤에 선글라스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도 오지만 안 되면 까막눈도 여전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있는 거야? 강독사가 뭔지 알겠어? 정기수로 불리는? 책 읽어주는 사람. 사람들 앞에 책을 읽어주는. 그래서 이걸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여러 작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실제도 있다는 거 알지? 이건 실화야. 알아? 장하홍련. 그 내용이 뭔지 알아? 그 신데렐라 비슷한 거야. 근데 장하홍련이 다 죽어. 그래서 그 어느 지방관이 내려가면 지방관이 첫날 부임한 날 다 죽어. 귀신 나타나갖고. 그래서 거기를 다 안 가려고 그래.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한 명 이제 살아남지? 담이 큰 애가. 그래서 귀신들이 억울한 이야기 듣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나중에 그 계모를 이제 처벌로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 그게 실화야. 지어낸 이야기가 진짜 실화야. 실화 바탕 만들어진 한글 소설이야.
역사에 꼭 귀신 이야기 없는 건 아니야. 그 밖에 시조도 나와 있고요. 기존의 시조가 좀 달라진 서민문화 관련된 유명한 시조의 형식은 뭔데? 기존의 형식미를 깨지. 사설 시조.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어요? 뭐 두터비 두어미에 치대라 앉아. 뭐 그만할게. 자, 나 30년 넘었어.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좀 너무한 거야. 여러 시조 주장인데 이거 여기는 안 읽어도 되고 전혀. 그럼 다양한 이런 서민문화의 장르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받을 건 이거야. 위항문학. 다른 말로 여항문학.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위항 혹은 여항 뜻이 뭘 것 같아요? 뒷골목이야, 뒷골목. 뒷골목. 뒷골목이 뭔지 몰라? 아니, 남자애들한테 뒷골목을 아나? 여자는 뒷골목을 잘 모르나? 뒷골목에 사는 문화. 다시 표현해 줄게. 양반이 아닌 중인은 서민들이 하는 중인 이하에 사는 문학을 바로 여항문학 혹은 위항문학이라 불러. 왜? 이전에 문학은 다 누구만 향유하는 거였어. 그런 양반. 근데 너만 문학적 능력이 있냐야. 우리도 그런 문학적 능력이 있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문학행위라는 거야. 그게 위항문학, 여항문학이야. 이제 정말 서민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제 문학에서도 그들이 주체로 올라서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처음 만든 게 뭐고요? 시사고. 왜? 문학적 능력을 배양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혼자 갖고는 안 되겠더라야. 같이 모인 자야. 우리 나중에 근대 보면 그런 거 보지 않아? 근대 소설들, 근대 시를 보면 동인지들 배우지 않아? 창조니, 백조니, 시문학이니. 내가 굉장히 잘못한 말 하는 것 같지? 요즘은 그 문학 동인지 한 번도 안 들어? 근대 문학 배울 때? 여러 작품들 배울 때? 미안해. 아무튼 근데 그들이 모여서 집단적 시를 짓기 위해서 모임을 맺는 거야. 그 서로 훈수도 해주고 이러면 서로 작품도 발표 같이 해보고 그런 모임을 맺기 시작한 거야. 그게 시사야. 모임. 동인. 쉽게 말해 동아리. 시 동아리를 만든다고. 중인들끼리 모이도 하고 평민들끼리 모이도 하고 시 동아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뭐 만들겠어? 시 지었잖아. 시집을 간행하기도 하고요. 이해가? 이러면서 자부심이 뿜뿜 올라. 그래 우리 시 우리 시 진짜 너무 훌륭하지. 우리 시 너무 아름답고 좋아.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저 양반보다 밑갈 게 없잖아. 우리 중인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니 우리 평민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겠어? 자기 계층 내 그 자긍심에 끌어올리고 싶겠지. 그래서 뭐 하겠대? 사적 정기류를 쓰기 시작한 거야. 우리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어. 서울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향리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역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통틀어 말하는 거야? 위항문학이야. 위항문학 이 세 단계를 밟아가. 처음에 뭘 조직하고? 시사를. 시동인지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하자. 동아리를 만들고. 모임 동아리 만들고 진짜로요. 그리고 어째? 그래서 만든 거하고 모아서 시집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자긍심을 뿜뿜 심어줄 수 있는 사적도 정리해가는. 이게 위항문학, 여항문학이거든. 대표적으로 시사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옥계시사라는. 한번 듣기만 해주세요. 아무튼 뭐 옥계시사, 송성시사 딱 묻지는 않아요. 그들이 모였던 곳이야. 어디 모였대? 계곡에 모였다는 이야기잖아. 인왕산 밑에 계곡에서 모였다는 거야. 서울 인왕산. 옥계에 모여서 시 동아리 연 거야. 왜? 풍경 좋은 데서 시가 잘 지어질 거 아니야. 모인 거야. 송성원은 나중에 여기 옥계시사인 한 이걸 이끌었던 사람 중에 그 집이 있는 곳이야. 이 집에서도 많이 모였어. 그게 송성원이야. 송성원 시사를 부리기도 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울 시내로 가자 이제 나오는 게 육교 시사를 부리기도 한 거야. 서울의 이 청계천 다리 중에 6번째 다리 밑에서 모인 거야. 뭐 따로 이럴 건 없어. 아무튼 이런 시사들을 조직하고요. 이거 같은 거 어쩐다고? 시집을 간행한다니까. 시집에 이런 거 머리 아프지?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외운다면 간단히 가르쳐줄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공통점을 찾아봐. 그래, 풍요야. 당시 풍속과 관련된 노래야. 얘가 시를 지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풍요야. 그래서 여러 시집들이 나온 거야. 계속 시집을 간행하면서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대표적으로 연조기감이나, 연조인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 연이 바로 뭐냐? 아전이라는 의미야. 아전이 뭘 것 같아? 우리 아전 어디서 보지 않았어? 관아 앞에 사는 애들을 아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근데 조가 있어. 6조와 관련된 거야. 6개의 조와 관련된 아전들. 그게 누구야? 이방, 호방, 형방. 쭉 보는. 그게 바로 뭐야? 향리잖아. 그래서 연조와 관련된, 이게 소면 향리란 이야기인 거야. 6조가 있는 아전들. 그래서 연조야. 그러니까 향리들을 역대 향리 중에 뛰어난 향리들을 정리한 게 연조기감이고, 우리 향리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다. 양반들 우리 향리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연조기감이고. 규사 정말 느낌이 안 오지? 이 규자가 뭔지 설명해 주면 제일 쉬워. 이게 뭘 것 같아? 해바라기야. 규란 말이 해바라기의 의미야. 해바라기가 뭔지 알지? 해바라기가 뭔지 몰라? 해바라기는 뭘 봐? 그래, 해를 봐. 해바라기의 가지, 봉가지든 장가지든 격가지든 다 어딜 봐? 해를 봐. 그 말이야. 무슨 말 모르겠어? 서울이 뭐야? 봉가지가 뭐야? 적자지? 서자 뭐야? 격가지지? 봉가지든 격가지든 다 적자든 서자든 뭐 해를 보긴 똑같다야. 해에 대한 충성은 똑같다야. 그래서 서울 이야기가 바로 규사야. 해바라기에 빗대는 거야. 해가 누군지 알겠잖아. 국왕이야, 국왕, 왕. 왕인데 충성심이 다르지 않다야. 해바라기는 다 똑같다야. 봉가지도 해를 보고 있고 격가지, 장가지도 전부 다 해를 보고 있잖아. 해바라기는 그렇잖아. 다른 거가 다르게. 우리가 그렇다야. 우리가 바로 격가지인데 우리도 오직 뭐? 해만 본다야. 임금만을 섬긴다야. 그래서 그게 규사야. 뜻을 이루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부탁드리면 힘들잖아. 뭐 앞글자 따서 외우든지. 난 설명해 주는 걸 끝낼게.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맞아, 이항 경문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이제 여항, 위항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이런 사적들도 정리하는 거고요. 됐어요? 조선국 이런 다양한 서민 문화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판소리를 넘어서 더 나가서 탈놀이, 이런 가면극들이 하나의 무대를 갖추면서 민중으로 발전한 과정도 나오고, 한글소들 여기서 보이고, 시조도 이제 사설시로 발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위양문화, 이황문학의 등장까지. 그렇게 해서 시사도 조직되고, 그관이 시집도 간행되고, 나중에 정기류까지 간행되는 그들의 모습도 본 거야. 단어의 특징도 보이지? 어려웠어? 아니지. 이렇게 풍요가 붙으면 여왕문학이라니까? 위양문학이라니까? 혹은 이 연조가 뭔지도 이해 갖고, 향 이야기구나. 규라는 게 바로 서울 이야기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 같고. 이해한 경문도 어렵진 않은 것 같고. 됐죠?